우리 중년의 삶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인연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좋았던 인연, 힘들었던 인연, 때로는 후회스러운 인연까지.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웃고 울며 성장해왔죠. 친구, 가족, 직장 동료, 사회적 관계들까지. 그런데 이 관계들이 항상 즐겁고 만족스러웠던가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 어떤 관계는 스트레스와 걱정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인간관계, 참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건 당연하지만 그 관계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이고 마음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가 틀어지거나 혹은 처음부터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 할 때 우리는 깊은 고뇌에 빠지곤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으시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 때문에 괴로울까? 수없이 자문자답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괴로움의 시작은 바로 집착이었습니다. 떠날 사람은 어차피 떠나갑니다. 아무리 붙잡고 애원해도 인연이 거기까지라면 결국엔 등 돌리게 됩니다. 반대로 내 옆에 있을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내 곁을 지켜줍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연이라는 건 참 묘합니다. 기다린다고 억지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보낸다고 해서 쉽게 떠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나의 좋은 인연이라면 지구반 바퀴를 돌아 몇 년, 몇십 년이 걸려도 기적처럼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매일 얼굴을 보고 연락을 한다고 해도 진정한 인연이 아니라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언젠가는 완전히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인간관계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아, 인연이 아니었나 보네 하고 쿨하게 넘기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남들의 평가, 시선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끊임없이 남들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의 평가를 신경 쓰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타인의 시선,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당당하게 내 삶을 살아가세요. 물론 남을 무시하는 오만함은 경계해야 합니다. 오만함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좁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평가에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그것은 나의 진짜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안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타인의 잣대로 나를 평가절하 하지 마세요. 진정한 인간관계는 숫자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SNS 친구가 1000명이 넘고 매일같이 연락하는 사람이 10명이 넘는다고 해서 진정한 인간관계가 풍요로운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깊이입니다. 수십 명의 얕은 관계보다 단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가족, 이런 깊고 진실한 관계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나를 떠나가는 사람,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는 떠나야 할 사정이 있을 겁니다. 쿨하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내 곁에 남아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욱 집중하세요.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닌 질로 평가해야 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솔직한 소통이 필수입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좋은 소리만 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싫어할까봐 본심은 숨기고 겉으로만 웃으며 좋은 말만 합니다. 하지만 본심을 숨기고 가면을 쓰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언젠가 가면이 벗겨졌을 때 더 큰 실망과 상처를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세요. 때로는 듣기 싫은 쓴소리도 해야 합니다. 물론 무례하게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진심으로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쓴소리는 오히려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깐깐하게 원칙을 지키고 시간이 지나면서 대범하게 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헌신과 의존은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헌신하는 것은 아름다운 마음이지만 의존은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나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상대방에게 맹목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결국 불만을 초래합니다. 상대가 떠날까 봐 두려워서 혹은 버림받을까 봐 불안해서 헌신하는 것은 진정한 친밀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남을 위해 헌신하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세요. 내면이 성숙해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미성숙함을 인정하고 불안함에서 비롯된 맹목적인 헌신의 행동을 멈추세요.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집착을 내려놓으면 더욱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초연한 사람들은 예의를 지킬 줄 압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존중과 배려를 잊지 않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서로 예의를 지키면 쓸데없는 오해나 갈등이 줄어들고 상처받을 일도 적어집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선을 넘는 무례한 행동을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충고를 듣게 됩니다. 부모님, 형제, 친구, 심지어는 처음 보는 사람까지 저마다 인생 선배라 자처하며 충고를 쏟아냅니다. 하지만 모든 충고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된 충고, 나에게 독이 되는 충고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의 충고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의 뜻대로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일방적이라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낫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 선택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지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타인의 인정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면 삶의 스트레스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칭찬하는지 비난하는지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의 인정을 바라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남들의 비난에 쉽게 흔들리지 말고 내 안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세요. 자립심이 있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협조적이고 안정된 태도를 유지합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봐, 나의 가치가 낮아질까봐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요구를 억지로 들어주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되고 결국에는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무리한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약속하고 나머지는 마음 편히 거절하세요. 거절은 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 관계는 자연스레 멀어집니다. 인간관계에도 놓아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이미 어그러진 관계를 억지로 봉합하려 하면 더 큰 상처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미련과 후회는 남을 수 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착의 의미와 고난. 시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날 사람은 때가 되면 만나고 헤어질 사람은 때가 되면 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진정한 인연이 아님을 알면서도 혹은 이미 떠나간 인연임을 알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집착을 인간 고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봅니다. 집착은 우리를 괴로움의 늪으로 빠뜨리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 집착과 혼란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명상을 통해 집착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이 왜 집착하는지를 더 깊게 이해하고 집착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법상 스님께서는 집착할 필요가 없다. 때가 되면 시절 인연이 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고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내 인연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가르침입니다. 명상은 집착을 극복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 집착의 뿌리,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 집중하세요. 왜 나는 집착하게 되는 것일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반응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세요. 그 집착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근원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그 집착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지 세밀하게 탐색해 보세요. 이 집착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보세요. 이 집착을 계속 유지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상상해 보세요. 집착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그 놓치는 것들에 대해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마음으로 체감해 보세요. 나는 이 집착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 걸까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 집착을 멈춘다면 내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집착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을 다른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다양하게 탐색해 보세요. 그런 방법들을 실제로 시도하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지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시절 인연을 믿는다면 나의 이 집착은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집착을 놓아주는 것이 현재의 나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나 환경에서 집착 없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런 행동들을 실제로 시작하면 어떤 느낌일지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나의 이 집착은 정말 나만 느끼는 특별한 감정일까요? 아니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일까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명상을 마무리할 때에는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집착의 뿌리를 찾고 긍정적인 변화를 상상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순간을 느껴보세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을 다시 한번 체크하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눈을 천천히 뜨고 주변 환경을 천천히 인식하며 명상을 마무리하세요. 오늘 명상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